게 실제계라는 것도 우리 한 인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로 볼 수 있죠. 인간의 어떤 본능적인 어떤 그 구조 속에서. 그러니까 이 구조 자체가 전부 다 이 구조 자체가 이것도 사실은 우리 인간의 어떤 그 본질적인 어떤 그 구조로서 지금 내면화되어 있는 어떤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이제 이 차원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럼 이거는 굉장히 짧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근데 보통은 이제 이런 그게 아니고 혹은 아주 그 할 때는 진짜 도통했을 때는 이렇게 되겠죠. 근데 보통 우리가 전부 다 에고가 지금 자리 잡고 있고 과거에 어떤 그거에 의해서 자꾸 이쪽으로 가려는 거를 자꾸 이거에 의해서 방해를 계속 하는 거죠. 그 제대로 이게 안 가는 왜곡된 방식으로. 사실은 이때 주부액터는 다른 말 하면 환자고 이거는 이제 그 분석하는 의사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 그 쉐어가 잡힙니까? 그 식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체 그럼. 그러고 이거는 이제 뭐 줄어들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고 논리상으로는 완전히 없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런 경우는 우리가 거의 드물겠죠. 이것만 왔다 갔다 하면 그럼 그때는 더 이상 환자가 아니겠고 뭡니까? 그냥 이런 어떤 그 도식이 필요 없는 이런 게 필요 없는. 그래서 낙방은 누구나가 잠재적 환자를 가지고 있다. 예, 그거예요. 그래서 자기 삶을 의식을 성찰하지 않으면 그렇게도 돼요. 그렇게도 말해도 돼요. 그렇게도 말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 이 책 우리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이 책. 이게 뒤에 보면 이제 뭐 너무 쉽게 써가지고 너무 많이 생략돼 있어서 그게 흠이지만은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 락강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성숙된 어른. 근데 성숙된 어른이 힘들잖아요. 저도 그렇지만 여기 대부분 다 사실은 다 뭔가 지금 어떤 상처나 구멍을 가지고 있지 성숙된 어른이 지금 아니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는 어떤 결함이 있고 어떤 면이 부족하고 이런 데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숙된 어른이라는 건 상당히 이상심리학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진짜 우리 이상심리학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일단은 비정상적이다. 근데 왜 그 사람 자기 사이한테 그 모든 권한을 줘버렸지? 뭐 그 자세한 건 잘 모르겠는데 그 사이가 처음에는 사이가 아니고 이제 제자로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원래 이제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제자가 그 딸 뭐 가족하고 또 친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뭐 이제 그렇게 결혼을 하고 뭐 그렇게 자세한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상당히 독단적이에요. 그 밀레라는 사람인데 책도 많이 짓고 이랬는데 그 사람의 어떤 근본적인 그 기본적인 특징은 뭔가면은 이 데리다나 아니면은 데리다도 차이언 뭐 이런 걸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데리다하고 푸코나 이런 사람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거는 락강이 다른 점은 락강은 이 고통받는 환자, 이때 환자가 이제 뭔가면 고통받는 환자예요. 이 전부 다 여기에 분석의 대상 자체가 참 그래서 우리 이제 그 텍스트에도 보면 그런 게 나와요. 그 뒷판도 그렇고 대신도 그렇고 막 불안하고 갈등 막 일으키고 그 평상적인 그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편지를 가져므로써 그 거기에 고통, 고민 같은 그걸 그러니까 보통 그거를 이제 우리 여기 도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 단계에 가서는 전부 다 분민에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분민에 어느 정도 빠져 있는. 그게 락강이 이제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하고 다른 이유는 자기는 그 기본적으로 그 분석 대상 자체의 어떤 그 대상들이 이 고통받고 있는 어떤 환자 이걸 이제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근데 실제 우리 그 텍스트에도 그게 많이 나와요. 이 왕비도 그렇고 왕비도 막
막 고민하고 하지 않습니까? 왕이 돌아왔을 때도 막 불안해하고 또 뺏겼을 때도 막 불안해하고 막 그 편지 그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편지를 소유함으로써 소유했다라는 어떤 그 생각 자체 대신도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불안함. 이게 나중에 또 여기는 제가 조금 그랬지만 여기 버전 1, 버전 2로 가지만 버전 3으로 가면은 디팡이 다시 이제 요 단계로 들어가겠죠. 두 번째로 가고 요는 이제 진짜 분석가 들어가겠죠. 요는 뭐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뭐 들어가겠죠. 버전이 1, 2, 3 이렇게 가겠죠. 왜냐하면 디팡도 그 편지에 막 그 복수를 하려고 그 글을 끄적끄적거리지 않습니까? 그건 결국 뭔가 하면 정오 그 과거에 대한 어떤 그 나쁜 경험을 계속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 왕비 대신 여기서 버전 3에서 어떤 디팡 자체 전부 다 보면은 그 편지로 인한 그 소유 즉 상상계의 어떤 차원에서 계속 그걸 동일시함으로써 오는 어떤 그 불안, 증오, 고민 뭐 이런 것들을 지금 깔고 있는 이게 이제 상상계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성이라고. 그런데 이제 이 단계로 가야 되는 대신의 단계로 디팡의 단계로 여기서 버전 3에서는 이 분석가의 어떤 그 단계로 가서 즉 상징적 차원에서 즉 무의식적 차원에서 이걸 처리를 해줘야 되는 바라보고 해야지 사태를 파악하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나의 역할이 어떤 거고 지금 다른 타임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게 이걸 거꾸로 내 속에 내재되어 있다고 보면 내가 내 스스로를 이렇게 계속 성찰하면서 다른 단계에서 나를 지금 바라보는 그런 차원으로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반복이라는 게 어떤 반복이라는 게 사실은 그게 이제 우리 오늘 텍스트 1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죠. 그게 자동 반복 뭐 그런 다음에 나오는데 그 이제 프로이드가 그 우리 왜 원래 이 쾌락 원리 자체가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들어오려면은 넘어갈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이 쾌락 원리가 지금 작용을 해서 문지방에서 컨트롤을 계속 하는데 좋으면은 계속 그게 하면은 그걸 이제 반복해서 계속 올려주는 가령 뭐 우리가 어떤 어디 가서 노는 걸 좋아한다 이러면은 그게 이제 그 행위를 계속 무시해서 가고 싶다 또 어디 무슨 기회가 있어도 계속 그 어디 행동으로 골프를 치러 가는 어떤 그 자체를 그 컨트롤을 안 해요. 왜? 쾌락 원리에 맞기 때문에. 쾌락 원리 자체가 이미 자기한테 기쁨을 주고 이런 거는 계속 그걸 가능한데. 근데 우리 전체도 크리 전체도 그렇지만 도도마진 편제도 계속 그렇지만은 이거를 넘어서는 게 나와요. 쾌락적 원리에 합당하지 않는 건데, 그러니까 뭐 과거에 고통을 주고 이런 것들 아니면 트라우마 같은 것들, 외상 같은 이런 것들은 이 쾌락의 원리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계속 그 의식을 꿰뚫고 지금 나오는 거죠. 혹은 어떤 농담이나 어떤 그 행위의 어떤 반복되는 어떤 그 행위를 보면은 원래의 어떤 행위는 나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자. 하지만 사실은 그 자기의 어떤 그 원래의 어떤 진심은 그렇게 하기를 싫어하는. 근데 그게 이제 농담의 형태나 뭐 어떤 말을 실수를 하는 거나 그런 형태로 계속 지금 의식화되면서 뚫고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어떤 정상으로서 어떤 그걸 프로이드는 어떤 그 일종의 어떤 그 부정적인 거. 근데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그 질문을 잘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수동적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전부 다 지금 수동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반복이라는 게 그게 어떤 여인이 결혼을 3번 했는데 그 결혼을 했는 그 남편들이 다 전부 다 일찍 결혼하자마자 그 다음날 뭐 아니면 뭐 어떻게 했는지 뭐 하여튼 일찍 죽고 하면 그게 그 여인한테 계속 그 이렇게 그 어떤 식으로 잠재의식으로 남아 있는가 하면은 그 자기의 어떤 행위가 개입돼서 그런 건 아닌데 그 남편이 계속 죽는 어떤 그 행위가 반복되는 어떤 방식으로 반복 강박으로 그 여인 속에 남아있는 즉 수동적 어떤 형태로 남아있는데 이 전체가 지금 우리 에크리 전체가 이제 수동적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이 주베이터는 계속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무의식에 의해서. 진입향에 의해서. 편지에 의해서. 이게 지금 계속 이 편지가 계속 이거를 끌어와가지고 여기서 돌리고 또 돌리는 어떤 역할을 어떤 부위를 해주고 여기서 아주 이제 적나라한 게 드러나는데
대신 스스로가 지가 편지를 가졌다고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거라고 생각했는데 편지를 갖자마자 거기서부터 이미 뭐 여러 가지 모순들 불편한 점들이 나와요. 왜? 이미지를 동일하지 않습니까? 왕비와의 어떤 동일한 왕비가 어떻게 나를 생각할 거다. 뭐 어떤 식으로 나를 처리할 거다. 아니면 나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어떤 위협을 갖 거다. 내가 어떤 식으로 해야지 권력을 갖고 있을 거다. 그 편지를 그래서 그 편지를 처분을 안 하고 계속 갖고 있고 그 편지에 계속 나중에 갖고 있다가 끌려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수동적 뭐 강박관념, 자동 강박관념에서 프로이드가 말하는 데서 나오는 거고 이게 이제 에커리 전체에서 결국은 이 신입향에 의해서 끌려 나가게 되고 있는 어떤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는 어떤 버전을 그렇게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그 수업을 듣다 보니까 불교적 개념하고 이렇게 약간 비유가 아니고 조금 맹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소승이나 대승보다는 선물교하고 그렇죠? 예. 아구가 딱딱 맞아 들어가는 맞아요. 구멍이라는 부분도 그렇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이 방학 동안에 뭐를 지금 정복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 실제계 아까 선생님 유 선생님 질문하신 그 실제계가 이 주베이트한테 지금 여기는 지금 주베이트 개념들이 어느 정도 잡히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나중에 그 사물딩에서 그 실제계에 대해서 주베이트에 대해서 어떤 그걸 갖고 있는데 그게 이제 좀 더 밝혀지면은 아 이게 어느 정도 불교나 동양 철학 쪽에 좀 접근이 됐는지 그게 좀 구매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방학 끝나고 우리가 좀 더 한번 그 문제를 저도 지금 집중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문제로 지금 잡아서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 프로이드보다 지금 낙관이 더 현실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나요? 지금 현대 사회에서? 근데 이제 뭐 이런 이야기는 해요. 이 락강은 우리가 이제 뭐 영화라든지 지금 이게 영화라든지 그런 다음에 현대 그 문화 비평 이런 데서 굉장히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쳤거든요. 근데 또 정통 프로이드주의는 이 락강을 그 프로이드주의라고 안 봐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프로이드한테는 이 무의식 자체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그 1차적, 2차적인데 1차적 그 과정에서 나오는 건데 1차적 과정에서는 언어가 1차적 과정에서 개입이 안 돼요. 즉 언어는 프로이드한테는 2차적 과정에서 나오는 거라서 무의식에서 이미 한번 벗어나는 의식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락강은 이거를 이 신입향 혹은 이 기표 이 문제를 무의식 단계로 끌고 와가지고 즉 언어의 차원에서 지금 이 문제를 지금 하는 그 점에서 프로이드주의와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프로이드는 일종의 생물주의자고 생물 말하자면 그 에너지라는 게 사실은 그 몸에서 막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걸 막 근데 여기는 오히려 언어가 우리 신체를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예를 들었듯이 언어의 어떤 그 뭐 맹자면 이런 얘기인데 언어가 우리의 어떤 신체를 지배하는 어떤 그 형태로 자리 잡고 그 점이 좀 달라. 그러나 두 사람 다 궁극적으로 공통점은 어디 있는가 하면은 서양 사유가 의식의 어떤 진리의 가능성을 의식이 더 발전되는 어떤 형태로 뭐 이제 그게 에서 찾았다면은 이 프로이드나 락강은 비유를 하면 이런 거예요. 비슷한이 있는데 의식은 요 정도고 이 무의식 이게 있고 사실은 이게 무의식이 이 의식을 지배하는 형태로 보는 거예요. 프로이드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락강도 요 도식은 그대로가 아니지만은 근본적인 의미라는 차원에서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즉 상징계가 이게 중요한 거고 이 상상계는 가시계인 거예요. 여기서 프로이드식을 하면 요게 락강식을 하면 요게 상상계고 요게 상징계예요. 여기.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 프로이드하고 락강이 근본적으로 동의해요. 즉 의식 차원에서 일어나는 건 그게 참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락강하고 프로이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공통점입니다. 즉 무의식적인 반응. 이걸 동양식으로 풀이를 하면은
진화는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거지 진화 의식의 단계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는 거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전부 다 뭐로 보는가 하면 의식 이거는 전부 다 뭐로 보는가 하면 그냥 그냥 이렇게 극복돼야 될 가짜의 자아 이렇게 이제 보는 그 점에서 이 동양적인 그 사유와 굉장히 유사하지만 오히려 락강이 더 그 동양적 사유와 더 이렇게 긴밀한 밀접한 어떤 그 관계를 가지고 있어 내밀한 어떤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어. 수동적인 주체가 예. 그 지금 계속 어떤 진입향에 주체가 계속 끌려간다 예, 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지금 극복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어쩔 수 없이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 이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주체가 이제 진입향에 끌려가지 않는 주체가 되고자 하는 게 목표입니까? 그렇죠. 아니면 그렇죠. 그게 목표라면 그러면 그렇게 하더라도 구조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저 구조상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는 지금 전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는 어쨌거나 간에 이게 신입향에서 역할의 어떤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수동적인 거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상징계에서 들어가가지고 여기는 아직 버전이 약하지만 버전 1에서는 약해요. 왜냐하면 대신 자신도 곧바로 버전 2에 가서는 자기도 그 상상계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버전 3에 가서도 비판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분석가의 자체가 뭔가 하면은 여기와 거리를 두고 이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구조에 대한 거를 직시를 하고 파악을 해야 돼. 그래야지 이제 메시지를 뭡니까 환자한테 왜곡되지 않은 가능하면 왜곡되지 않은 메시지를 환자한테 전해줄 수 있는 어떤 입장이니까. 그렇긴 한데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 구조가 있다고 계속 설명하시는 건가요? 저기 대타자가 아주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저 대타자에 의해서 우리가 주체가 계속 발생되는 구조라면 그러면 그 주체는 어차피 수동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데 그 점에서 네. 수동적이에요. 그러면 말씀 맞아요. 저 주체는 그러면 자기 혼자서 뭘 발생을 해야 되나요? 아니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구조가. 네, 맞아요. 그럼 아니 그 점에서 여기 이제 수동적이지만 그러나 버전 1, 2, 3으로 계속 가면서 분석가 즉 상징계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역할, 그 속에서 역할, 그런 다음 거기서 나타날 때의 어떤 그 자아에 대한 어떤 진지한 어떤 그 파악 자체가 근데 이런 거겠죠. 우리가 이제 전형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겠죠. 우리가 왜곡된 정보를 이거 방향에서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보가 이제 그 화살표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게 그대로 가야 되는데 그대로 못 가고 끊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이 자아에 의해서 우리 심층에 자리 잡고 있는 거에 의해서 그렇지만은 우리가 여기 의의가 있는 거는 뭔가 하면은 이렇게 왜곡된 정보라도 다시 전달해주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락강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무의미한 걸 환자를 치유를 환자의 본래적인 어떤 걸로 가지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왜? 본래적인 거는 그 자아라는 거는 원래의 자아가 한 거는 건 뭡니까 결국은 타자화된 거를 자아라고 착각하고 있는 게 자아인데 그게 뭐 100% 자아는 요런 거야. 네 원래의 요구는 요런 거야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왜? 원래 이 만들어진 이 자아라는 거는 어쨌거나 간에 어릴 때부터 타자화된 자아를 자기가 자아라고 갖고 있는 건데 어떻게 곤차가 죽고 네 거의 원래 100%는 요런 거야 라고 하지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즉 다른 말로 하면 환자한테 그것을 들어주고 그 무의미한 거를 이러이러한 거를 다시 그 환자한테 되돌려주는 요 소통, 요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솔루션을 100을 해가지고 100을 딱 전해줘가지고 이 타자가 자아를 완벽하게 괜찮은 뭔가 도를 팍 100% 깨친 이게 한번 하고 불교하고 좀 다른 게 아닌가 싶어요. 선생님 저 분석가라는 게 네. 타자잖아요 지금. 예.
근데 저게 이때 타자는 예. 대타자예요. 빅 아더즈. 이 타자하고 달라요. 요거는 스몰 그거고 그리고 이미지고 이거는 빅 아더즈고 빅 아더즈라는 건 뭘 말하는가 하면은 절대 내한테 참고를 해가지고 그걸 모범으로 삼아서 했지만 내재화시키는 법칙이긴 하지만 절대 그게 내한테 완전히 소화돼가지고 내가 완전히 그 타자와 동의를 하게 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언어를 통해서 이 세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 언어라는 거는 어차피 우리 게 아닌 타자 즉 다른 타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그 빅 아들즈는 절대 내하고 동일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결국은 이 자아가 자꾸 방해를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이 소통을 줘가지고 궁극적으로 이 소통이 일어나고 있는 이 가능성 이게 이제 그 락강이 우리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럼 결국에 뒤로 가서 결말로 가면 자아의 인식이라는 부분도 가능하게끔 가능한 걸로 보는 건가요? 그러니까 100%는 아니지만 자꾸 이제 소통을 함으로써 그 어떤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무의미를 고통을 경감시키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그 분석가의 의한 경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제 얘기는 분석가가 타자가 아닌 그러니까 타자인 분석가가 아니라 예. 자아가 스스로 인식하는 것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이렇게 되지 예전에 않겠습니까? 구멍이라는 개념이 있길래 예. 그게 이제 이게 그 락강 같은 경우 이제 저 프로이드 같은 경우 그렇게 나오는데 프로이드가 그 치료를 받으면서 거짓말을 막 해가 의사를 완전히 속여버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을 의사를 속여가지고 분석성으로서의 의사가 아닌 전이가 되어버리는 잘못된 방식으로 그러면 이제 결국은 그 환자는 치료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 타자와 혹은 그 대타자와의 어떤 그 관계 그런 다음에 타자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이 전체가 어떤 하나의 그 근원적인 어떤 결국은 권쳐서 네 자아는 뭐 어떤 거다를 지향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타자와 이 주벡트와 이 대타자와의 어떤 그 관계가 계속 진행이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가득 정보가 조금 이렇게 이거에 의해서 왜곡되고 가더라도 그 왜곡된 정보가 전달이 되어진다는 그 자체의 어떤 그 과정 자체가 궁극적으로 락강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어떤 그 방식이 아닌가 그렇게 봐요. 근데 그건 논리적으로 굉장히 맞아요. 락강 자체 내에서는 왜? 원래 그에 고쳐야 될 원래의 어떤 그걸 자아가 없는 거거든요. 이 자아가 우리가 보통 자아라고 이야기를 자꾸 하면은 마치 나의 원래의 어떤 본래적인 어떤 그 자아가 있는 것처럼 생각해가 어떤 거를 그 자아에 자꾸 맞추려고 하는데 그 자체가 이미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네, 선생님 지금 텍스트 좀 들어갑시다. 네. 그 텍스트 1번을 한번 보십시오. 1번을 보면 아까 선생님 그 원장님이 질문하셨던 이 자동 반복이라든지 그 강박하는 것들이 텍스트에 나오죠. 이게 이제 나오는데 사실은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다 들어갔죠. 자동 반복, 그런 다음에 자기 주장, 그런 다음에 탈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 탈존이라는 게 사실은 그거죠. 사르트르 그 하이데거를 넘어서 사이데거를 수용해서 이 락강도 하이데거하고 사르트르 공부를 좀 했었어요. 같이 교류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기본 개념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어떤 탈존이라는 그 자체가 다른 의미로는 무의식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데거식으로 하면 기투고 우리가 어떤 그 하이데거 사르테르식으로도 우리가 이게 기투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이데거는 나오는 건데 이게 이제 사실은 그 무의식의 어떤 그 단계 이게 다른 의미로는 무의식이라는 걸. 그리고 이 1번의 어떤 구조 이 제가 그 번호를 매기는데 제가 이제 조금 쉽게 이야기해서 1번이라고 이야기를 그 텍스트 우리가 1번에서 그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전체 이거 벌어지고 있는 반복이라든지 그런 다음에 자동 그 강박하는 것들이 전부 다 이 구조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를 미리 얘기화시키고 두 번째로는 이제 거기가 그 언어와 신체의 어떤 그 내밀한 어떤 그 관계가 지금 거기에 지금 나와 있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게 신입향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결국 신입향이라는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은 그 의미 발생의 어떤 조합 가능성들을 이루어진다. 그게 이제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걸 못 했지만 오늘 이 도식이 그게 어떻게 암호화, 코드화 되는 거 그게 조금 제가 설명을 조금 이 코드화 되는 그 설명을 이제 제가 조금 그 뒤에 보면 문자화 시키면서 어떻게 이제 이게 코드화 되는데 결국은 여기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이게 그 코드를 만들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뭐 이런 걸 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뭐 수학적인 부분을 조금 설명하는데 결국은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 의미사슬이라는 그 자체 속에 뭐가 내재되어 있는가 하면은 그 속에 우리가 무규칙하게 있는 게 아니고 이 의미사슬이라는 그 자체가 이미 이 속에 뭐 자기 보존이라든지 그런 다음에 어떤 것들은 배제하고 어떤 것들은 또 포함시키고 뭐 이런 어떤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 문법적인 아까 제가 말한 그 문장을 설명하면서 그 어떤 것들은 들어올 수 있고 또 바꿀 수 있고 그래서 의미 발생이 생기는 그런 것들이 코드화되는. 근데 그 코드화 속에 이미 그 구조주의적인 기본적인 어떤 그 아주 그 근본적인 특징이 드러나는데 뭔가 하면은 선제되어 있지 않는 어떤 그 형식들이 이것이 어떻게 맺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어떤 형식들이 발생되는 그 이야기를 지금 그게 이제 뒤에 여러분들 그 뒤에 그 54페이지 이후에 쭉쭉 저 뒤에 보면 그 기호 같은 거 나오면서 수학적으로 그 설명을 줄 때인데 그게 이제 이 의미사슬 그 자체 내에서도 이미 뭔가 나름대로 어떤 그 규정과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 규정할 수 뒤에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방식으로 결국 핵심은 뭔가 하면은 이 속에 선제되어 있지 않은 것들이 어떤 형태로 구조가 나타나게 되는 그걸 이제 이 락강이 의미사슬을 통해서 그렇게 돼야만이 이제 왜 우리가 의미작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가 이야기가 되니까 의미작용이라는 건 결국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가 어떤 거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고 그걸 액셉트하고 또 다른 데 전해줄 수 있는 것들의 어떤 그 정합성 같은 것들이 내재되어 있어야 되니까 그게 이 의미사슬의 어떤 그 암호화 속에 내재되어 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저 의미화 작용이라는 그 자체는 곧바로 나름대로 이 무의식적인 차원에서 뭔가 지금 규정화되고 나름대로 뭔가를 의미 있는 것들을 만들고 배제하고 가능성을 보존하는 것들이 이미 여기에 선규정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그게 딱 도장 찍히듯이 딱 있는 게 아니고 의미 사슬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 사슬이 이루어지는 어떤 그 방식으로 나타난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요 도식으로 이야기하면 버전 1, 버전 2, 버전 3의 어떤 형태로 누군가가 자꾸 어느 쪽에는 왕비로 들어가고 대신으로 들어가야 되고 다시 비팡으로 분석가에 의해서 들어가고 그러고 대신은 이쪽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어떤 전개에서 어떤 그 주체를 어떤 특정한 지위나 역할이나 그거를 규정화시켜주는 게 바로 이 신입향이에요. 그게 이제 나중에 수학적으로 지금 나오는데 이건 제가
분석은 다음 시간에 나중에 좀 자세하게 할 때고 한번 수학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한번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예, 그렇게. 그 다음에 예, 텍스트 2번 한번 보세요. 텍스트 2번에는 결국은 이 버전 1, 2, 3으로 가는 그 자체가 1과 2의 어떤 그이 하나는 원본이고 그 다음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 자체가 이미 예정된 목적으로 간다 이거예요. 이 말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이게 그냥 임의적으로 이렇게 지금 막 아무 따라 이런 식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어떤 규정화되어 있는 어떤 방식으로 버전 2는 버전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 특정한 어떤 형태의 어떤 경찰 이쪽으로 배정이 돼요. 그래서 그게 궁극적으로는 그 편지가 누구한테 전해지고 또 누구는 누구한테 의해서 손으로 가고 있는 그래서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다시 이제 왕비한테 돌아오는 그 전체가 이미 하나의 어떤 이 예정화되어 있는 어떤 그 방식으로 일어난다는 것들이 그 속에 이제 의미가 함축적으로 되어 있는 거고 그게 이제 다른 의미로는 원본적인 어떤 형태로 제2는 그걸 반복한다. 이 반복이라는 그 자체가 이미 그 신입향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내적 구조의 전개 방식에 의해서 이미 정해져 있는 어떤 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장면을 적가 원초적 장면, 원초적이라는. 예, 원초적인. 이게 여기 이제 버전 1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을 때는 아직 여기에 이게 이제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비로소 이제 베리타스가 일어나는데 참 진리가 이제 일어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것의 진정한 의미는 이 버전 2가 이제 나오면서 그 진정한 의미가 이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정밀의 시제 맞습니까? 아 맞아요. 아 쌤, 예. 그 시제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전미래 이렇게 있네. 그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다음 시간에 사설 이야기하고 그 수학적으로 조금 제가 이제 오늘 시간이 그래가지고 그거 조금 더 분석을 하는데 하여튼 핵심 내용은 어떤 그 구조 속에 선제되어 있지 않는 것이 그 사설의 어떤 구조의 결합에 의하에 따라 가지고 나타난다. 여기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이 그 신입향이 어떤 식으로 이 역할을 주체한테 전해주는다. 그렇지만 그게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다. 어느 정도라는 거예요. 이게 딱 이미 이 구조 속에 딱 고정화되어 있는 방식으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하고 싶은 거고 그걸로 이야기하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미래의 어떤 형태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는. 텍스트 3을 한번 보죠. 텍스트 3에서 이제 여기 시선의 어떤 그 상인성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25페이지. 예, 텍스트 3. 이거는 그냥 뭐 상호 주체상을.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아까 분에 쌤도 아까 그 비슷한 질문을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이게 인간의 구조임이 왜 확정이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2인칭적인 어떤 차원에서 원래 상호 주관성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철학에서는 이렇게 나와 타자 우리가 사르트르도 그때 공부했었다 알다시피 타자의 시선이 뭐 이런 식으로 주체와 타자의 2인칭 두 개의 어떤 관계에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르트르 락강한테는 그 두 개의 보는 차원에서는 일어나면 결국은 이 동일시밖에 안 일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즉 상상계에서밖에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 개의 차원에서 그야만이 비로소 상징계의 어떤 차원으로 넘어갈 수가 있고 이 세 개의 시선에 의해 가지고 비로소 어떤 그 진정한 그 구조 말하자면 그게 그러니까 왜 이걸 진정한 구조로 볼 수 있는가 하면은 이 왕비나 대신은 뭔가 무슨 착각에 빠져 있는가 하면은 그 편지를 가졌다고 생각해서 즉 진리를 가졌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그 대상에 대한 어떤 그 진리를 지금 파악하고 있다는 이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런 식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 자기애라는 방식으로 비판하는데 그 자기애라는 말의 방식 자체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자기 거를 투영해가지고
그 투영한 걸 다시 자기한테 가져왔으니까 그게 어떻게 진리가 되냐는 거예요. 그 이분적으로 자기 동일시화하는 어떤 방식으로는 진리가 파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세계의 시선에 의해서, 즉 상징계로 넘어갔어야만이 다시 이거를 볼 수 있는, 대신을 봐주고 왕비를 봐줄 수 있는 그에서 진리가 확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계의 시선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진리의 어떤 그 파악 방식은 우리가 종래는 자꾸 그렇게 파악한 거예요. 내가 세계를 파악하는 그 방식으로 세계에 대한 어떤 이해를 했는데, 그 방식으로는 자꾸 자기 이미지를 투영해가 자기 투영된 이미지를 자기한테 가져오는 거니까 그거는 결국은 이 왕비나 대신의 어떤 방식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라. 그러니까 그 방식이 아닌 세계의 시선에 의해서야 비로소 여기에 상당히 변정법적이 해결 변정법이 들어가 나와요. 정반합 세계로 완성시. 그러니까는 여기에 대한 어떤 이게 어떤 의미에서 해결이 지금 몇 분 남았습니다. 저 시간 잘못된 거. 23분 남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상당히 그 해결적인 어떤 그 사유가 지금 그 밑에 이렇게 좀 내재화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 단순하게 세 시선 자체를 이게 다른 의미에서 보면은 좀 해결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변정법적인 그 합의 어떤 거를 지향하는, 혹은 그 이분법적으로 세계에 대한 어떤 그 파악을 지향하는 그런 것이 이 텍스트, 우리가 좀 번호 매긴 그 3번에 이게 내재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제 4번을 보면은 이게 이제 4번에도 맨 이제 그 같은 내용이 이제 이어지는 거고, 이게 그 프로이드의 어떤 그 자동 반복을 락강식으로 재해석한 거죠. 그 원장님 아까 질문하신 그 반복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로 나타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텍스트 5번 볼까요? 27페이지 보면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아까 유선생님이 질문하는 거고 우리가 방학이 끝나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이제 논의해야 볼 수 있는 점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 나오는가 하면은 대상이 해체가 되고 상징하고 대상의 어떤 그런 어떤 그 해체성이 있고, 여기서 대상을 실제로 예. 거죠. 예. 그러고 이걸 도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주 벡터로 알고 있는 게 사실은 그게 주 벡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짜의 어떤 그때 나타나는 어떤 주 벡터가 이게 본래가 말하고 있는 어떤 그 주 벡터의 어떤 그 본래적인 어떤 그 구조. 그러면 왜 여기서 대상을 언어가 혹은 어디 기포가 죽인다고 볼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어떤 거를 나라고 혹은 어떤 이미 나라고 어떤 걸 표현을 했을 때 그 자체는 그 메시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내용에 대한 어떤 발신자적인 어떤 차원에서의 어떤 의미를 갖지만, 그 이면에 그때의 나가 계속 원래 그 있어야 될, 혹은 원래 그 추구돼야 될, 혹은 그 어떤 무의식의 어떤 그 차원에서의 어떤 그 자아로서의 자아가 아닌 다른 의미로 하면 계속 미끌려 나가는 거죠. 이게 지금 접합점을 가져야 되는데 합치점을 딱 고정화되어서 가져야 되는데, 여기는 누빔점이 소용이 없어요. 그 고정점 같은 거. 왜?
이 주베이트는 잠깐 나타났다가 곧 바로 사라져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나 없는 건 완전은 아니다. 그러나 완전한 nothing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이 nothing을 해석을 할 때 그냥 붙여서 생각을 하면 그냥 무 개념으로 되겠지만은 요거를 딱